네, 오늘 3대 지수가 조금씩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미상승 추세 재진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주제 소개하기 전에 대표님께 먼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정말 엉금엉금 사실 이 다음 가사가 늪지대를 지나서 가자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조금 증시에 대한 암담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5월에 좀 장밋빛 흐름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늪지대에 부딪히긴 부딪혔어요. 갑자기 이제 좀 약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사실 뭐 전면전으로서의 확전의 하대가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이게 이전에도 사실 이런 그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전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뭐 양쪽이 네. 어떤 공중전 포격 이런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죠. 이란이 지금 이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절대 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뭐 보복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5월이에요. 5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나왔거든요. 한 달간 S&P 500의 상승률이 5.6%였는데 이게 5월만 놓고 봤을 때 97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월간 상승률도 2023년 11월 이후의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린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가 가장 안 맞은 게 이번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4월 7일 날 연중 최저치였는데 이게 그 이후에는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주요 지수 대비해서 전부 다 연초 대비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5월의 상승을 주도한 거는 M7입니다. 그러니까 테크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M7이 4월에서 5월까지 1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라든가 TSMC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도체 ETF들이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를 부시시키면서 이제 올랐고, 메타는 또 이제 자본 지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네. 그런 방침을 밝혔고,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사실은 이제 구독료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넷플릭스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독료 인상 효과까지 누리면서 결국은 이제 눈에 띄는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이 다시 한번 이들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얘들은 그래도 지금 기술이라든가 뭐 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라든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시장은 테크 섹터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라면은 빅테크 중심의 그 미국 증시의 랠리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장밋빛 전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안도를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 특히나 저희가 좀 하드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조금 그 경기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우리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합의가 이게 좀 급한 불은 껐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무역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강해요. 그리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뭘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공급 부족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라든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 수정치를 보면은 소비 지출 증가율이
속보치에서는 1.8%였는데 이게 1.2%로 하향 조정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카드 지출 데이터라든가 외식 지출이라든가 이런 수치도 지금 크게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소비의 둔화는 네.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202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계약을 지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계약 의존도가 높은 일부 민간 고용은 시차를 두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시장이 4월과 5월에 반등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정상화되고 투자금리가 회복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 결국은 실적이라든가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요인이 중요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무역 협상 관련돼서 불확실성이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하반기 증시에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지개 켜고 있는 이 미증시가 강세를 좀 이어가려면 필요한 것들,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하나요? 사실 이제 한 몇 가지 제가 좀 요인을 꼽아 보자면은 첫 번째는 고용 지표예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5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3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예상치는 12만 7천 명에서 13만 명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 거예요.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4.2%를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좀 급격하게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연방정부 관련된 그런 감축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용의 둔화의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고용 시장이 둔화하는 건 맞는데 이 어떤 속도라든가 폭이 굉장히 슬로우, 이게 점진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연준의 어떤 결정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역시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CPI도 나오고 PPI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CPI가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장은 좀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석가들도 저도 그렇고 사실은 5월 물가 지표까지는 실질적인 관세 그 영향 강도는 낮았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6월부터는 재고가 소진되는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지금 뭐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스탠스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쉽게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우리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데 6월부터가 이제 이게 추이를 정말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의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제부터의 어떤 향후의 이런 그 정책의 결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채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IB들이 지금 그 전망들을 내놨는데 JP모건은 10년물 국채가 한 4.5% 내외에서 박스권을 유지한다면은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방크는 변동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금리 변동의 원인이라든가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국채 수익률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져야,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4월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했던 게 국채 수익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튀면서 그랬죠. 주식시장이 급락을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국채 수익률의 하향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환율입니다. 역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달러 약세는 좀 추세화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엔화라든가 주요국 통화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어지면 조금 이제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해외 자금의 유입이 약화될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올해 들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미국 시장은 지금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 미국 시장만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도 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률 3위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시장의 영향이 크게 둔화가 됐는데 만약에 향후에 달러 약세가 더 지속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소확개미 투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에서 자금 빼고 있잖아요. 이미. 그쵸.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부분들은 어떤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 하반기 미국 증시의 어떤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요인을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거 딱 한마디로만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FOMC. 네. 어느 이번에는 정도- 사실 네. 오히려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는 9월로 넘어갈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FOMC는 그냥 연준의 어떤 입장이 어느 정도 지금 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느냐 조금 더 이제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느냐 그 정도가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스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점을 저희는 눈여겨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